자, 128회 발송배정 기술사 2교시에 대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평이했고 문제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두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모두 출제된 문제입니다. HVDC, 뭐, AC 송정과 DC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 전압형 HVDC, 그 다음에 전류형 HVDC에서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쉬운 문제였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 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것도 전력계통공학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344페이지서부터 360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죠. 이 내용을 압축을 해서 3페이지로 만드셔야 돼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이렇게도 압축해보고 얘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백지에다 놓고 그냥 풀어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뭐 내 마음대로 뽑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는 기출문제 128회다라고 하면 128회 1교시 뽑아가지고 내가 본고사하고 똑같이 봐보는 거예요. 13문제 중에 10문제 택해서 풀어보면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7문제 이상은 정확하게 못 쓰겠구나. 3문제는 응용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본서에서 내가 이것저것 막 들이다 팠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고 궁금하지만 버려야 되는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섭니다. 기준이 서요. 자, 기본적인 문제다. 이 두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약간 이제 응용이 된 거죠. 자, 배전 선로와 관련된 건데 최근에 투투나인의 뭐 다중 접지 방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를 하는 이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전 개통 계획 수립에 대한 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22,900kV와 관련된 배전 선로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나오겠다라는 거를 간연도 문제를 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본에서 좀 벗어났지만 심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한 30개 정도, 30여 가 정도 준비를 해 두셔라. 거기서 몇 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맞춰주면 성공하는 거고, 그런 예는 없지만 30개 준비했는데 5개 나왔다. 그건 대박인 거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많아야 한 2개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도 잘 쓰시면 좋은데 잘 쓰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접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뭐 지락 전류가 기로한 어떤 영상 전류가 기로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아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을 잘 다지신 분들은 15점 만점에 10점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저기 짜집게 해서 쓰게 되면. 자, 그 다음에 GTR에 대한 거, 이게 GPT에 대한 거 아닙니까? 요거는 기본서에 없어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요 내용들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 외적으로 추가적인 교재로 강의하는 게 기본서 갖고는 한 10% 정도 부족해.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50점대 이상 받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걔를 들이다 파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 20%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서 뽑아내셔야 돼요. 발췌하셔가지고 딱 정리해서 기본서와 걔네들 합쳐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준비하신 분들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발송배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GPT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뭐 기본은 아니지만 심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기본서에서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해 두셨다가 맞추시면 좋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인 거에서 기본서에서 그대로 나왔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학습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봐야 되는 거. 그러면 기본서에서 일단 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한 뭐 3개에서 3.5개 정도는 잘 쓸 수 있었다. 3.5개라고 하는 건 만점. 예를 들어서 합격 기준이 2교시면은 합격 점수가 몇 점입니까? 한 문제당 15점씩 받게 되면 4문제를 풀게 되니까 이게 60점이니까 60점이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요걸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3.5개를 맞춰야 된다는 건
세 문제는 15점에서 16점 정도 받으시고 나머지 한 개는 뭐 9점에서 한 11점 정도 요 정도 받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3.5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합치게 되면 어려운 교시라고 하더라도 뭐 60점을 받든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한 55점, 57점 정도 받게 되면 다른 교시에서 1교시, 3교시, 4교시에서 61점씩만 받아주게 되면 여기서 1점씩 보완해 주니까 도합 60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61점, 62점 이렇게 받기가 힘듭니다. 내가 정말 잘 알고 내가 그쪽이 완전 전문 분야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한 교시에 뭐 70점, 75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른 교시에서 뭐 45점 나와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평균치가 평균이 되면서 이게 뭐 61점, 62점 뭐 이렇게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스킵 문제. 여기 보시면 이거 왜 기초공학인데 왜 이거를 스킵하느냐. 해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과도 현상에 대해서 이 푼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미분 방정식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물론 뭐 수학만 하게 되면 공업 수학만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 쉽죠. 근데 기술사 공부하다 보면요. 미분 방정식을 써먹을 일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활용할 일이 없어요. 활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고요. 안 봐지게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않는 내용에 내가 공업 수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 시간 계속 한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 항상 외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투자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공업 수학을 계속 미분 방정식을 내가 활용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뭐 수학의 달인이 아니라고 하면요. 공부하는 시간에 5에서 10%를 계속 걔한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스킵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기술사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거야. 전문적으로 갈 거야. 난 정말 이게 궁금했어. 그럼 그때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써먹지도 않는 어떤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닐 필요가 없는 거거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산에 가서 뭔가를 이제 캐는데 뭐 필요한 장비 뭐 망치하고 정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뭐 톱이라든지 뭐라든지 쓰지도 않은 장비를 짊어지고서 해발 뭐 1000m를 간다. 뭐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 이건 제 의견이고 저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시라고 말씀드려요. 잘 안 나오고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스킵 문제에 해당이 된다. 자, 이 스킵 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5문제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중에 3문제가 기본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좋은 점수 뭐 70점, 80점의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60점 내외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시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2교시에 대한 평가는 분석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